가해자 강정준으로부터 약 30일 동안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 당했던 김가은. 강정준이 구속된 후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2018년에 멈춰버렸습니다. 정준이 가은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이자, 생활비, 치료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건데요. 몸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가은은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사실상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불안증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 던지거나 할 때 회의할 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잖아요. 질문 던질 때. 제가 제 주장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막 불안하고 떨리는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꾸 눈치 보이고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눈치 보게 되고 너 눈치 왜 이렇게 너무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약간 좀 뭐라고 큰 소리 치거나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얼어버려요. 아무 말도 못해요. 대화조차 쉽지 않았던 가은은 사람들의 시선마저 고통스러웠는데요. 공포감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그녀는 바쁜 생활로 악몽 같은 기억을 지우고자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있어요. 침입적 생각도 강렬하고요. 그 다음에 본래 성격의 성격 변화도 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과민성 있고요. 또 꿈 같은 걸로 재경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즈 리스판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고 말이 안 나오고 가해자를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어떤 외상, 교제 폭력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심영섭 교수는 가은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EMDR 방법을 쓰는 게 Eye Rapid Movement라는 방법인데 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REM 슬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꿈을 꿀 때 눈을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요즘엔 활용해서 명상을 한다거나 EMDR을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심 교수는 가은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의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김가은들이 있을까요? 작년 보고서를 토대로 봤을 때는 1년에 98명의 여성이 치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거는 언론 보도된 수치니까 최소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뻔한 미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저희가 196명이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매우 심각한 여성이 심지어 데이트 폭력에 자신이 노출돼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주위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상들을 되게 통제하는 방식,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인 연결을 끊고 피해자를 되게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피해자를 탓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든 어떤 행위들에 대한 원인을 다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들을 해도 이것이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피해자를 비난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이런 어떤 다양한 유형들의 폭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대부분이 뭔가 나와 만나주지 않아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여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유들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해 협박, 자살 협박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주변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학교.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주변에까지 영향을 주며 갖은 협박을 통해 정신적 지배와 통제권을 탈취하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흉악범죄임에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는 지금의 법으론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특별방지법 생기고, 가정폭력 방지법이 생기고 성폭력 특별법이 생기면서 거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 지원 제도예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 지원들이, 권리 보장을 위한 피해자 지원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사실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사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 성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이 큽니다.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2차 피해가 커요. 데이트 폭력 같은 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를 가면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이 자기의 사건을 되게 사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성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빨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 문제를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려는 태도 때문에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 막막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데이트 폭력 문제, 여성 폭력 문제의 어떤 전문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일 잘 아는 전문가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이상하다, 이것이 뭔가 나에게 불편하고 폭력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든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다. 예,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의 형법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시사는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발의해줄 정의당의 류효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형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처벌을 위한 개별 법안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2차 피해와 데이트 폭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두 법안을 좀 마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형법과 이제 형사특별법 전반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임기 중에 지금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는 형벌 법규 체계를 좀 갖추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 입법 사례부터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클레어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 전과, 그러니까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또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의무체포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들여짐을 당한 그 피해자가 착오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뭐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처벌 표시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중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법의 테두리에서 어찌 보면 쉽게 벗어나고 나면 그 폭력이 계속 이어지다가 끝내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가해자 처벌 외에도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또 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조치 중 하나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또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벌에 대해서 보복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뭐 생활 반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집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본 정보들이 노출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데이트 폭력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그 조두순 출소와 더불어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가 떠나게 되는 이 현행 그 법체계의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생기는 시민들의 고통이잖아요.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들이 이미 뭐 19대 국회 때부터 뭐 쭉 이렇게 발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까? 왜냐면 아직까지도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도 또 그런 죄책감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제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는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가해자들이 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동조당하지도 말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 폭력을 당하는 거면 그건 더 이상 연애나 정상적인